자, 김정은 답방. 자, 이거 참 기가 찬 일입니다. 나라 간에도, 한미 간에도, 또 어디에도 누가 온다고 하면 서로 간에 합의를 통해서 시간이 잡히면 오는 것이고, 한쪽의 사정으로 올 수 없다면 못 오는 거고, 다음에 새로 잡아야지요. 자, 거기에다가 행사장도 무슨 프레스 센터니, 코엑스니, 그리고 경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심지어 제주도에는 한 리조트에 경찰이 모여서 제주도에 왔을 때에 대해서 어떻게 경호 경비를 해야 되는가 워크숍까지 했다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뭐 하는 짓이냐? 호텔을 청을 몇 개씩을 다 비워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누가 내느냐? 그 자리에 차라리 지금 이 엄동설한 추위에 길거리를 헤매는 노숙인들을 제이면 어떻게 했느냐? 응? 호텔 잡아놨다가 통으로 비워놨다가 만약에 안 오면 거기에 돈은 그대로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남산타워까지도 매달 며칠에 했고, 심지어 KTX는 김정은이 오면 어떻게 태우고 가는가 논의한다고 지금 신경이 쓰여서, 북한 철도 연결에 신경이 쓰여서 국내 KTX가 지금 최근에 11번이나 사고가 나는, 코레일 사장이 6번이나 며칠 사이에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나라가 김정은이 34살 먹은 김정은이 가가 뭐라고, 온 나라가 그한테 비위를 맞추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일이 지금 있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언제 오냐를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지금 한 20일째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생지랄을 저 살다가 처음 봅니다. 첫 번째는요, 비위가 굉장히 상하고 아주 더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 준비를 한다고요. 대한민국에 10만 명이 넘는 경찰이 그 준비에 전부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을 살살 바꿔가면서 올 것이다, 내년 초에 올 것이다, 확정된 건 없다, 내일이나 모레쯤 뭘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지금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도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은 어쨌든 하나의 실체가 있는 공간에 두목이고,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 온다면 그것은 나라끼리의 의전에 걸맞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라인이라고 만들어 놓고 허구한 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물밑에서 짜웅을 하고, 또 국정원이 지금 북한하고의 내통기관으로 전락을 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과거 정권의 안보에 강하게 나섰던 사람들은 지금 온갖 티끌을 다 잡아서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이 데리고 오겠다고 이 지랄을 하면서 돈과 국민의 노력을 소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거는 나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김광일 논설위원이 그의 김광일의 입이라는 데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 옛날에 저하고 신통, 방통을 오래 같이 해서 그런지 그래도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이분도 요즘 TV조선에서 말 잘못했다고 방송에서 떨려나서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TV조선에서 개설을 했더만요. 자, 그래서 김정은이 안 온다면 미국이 입에 넣어주는 떡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제재 완화다. 문은 그런 북한의 입장을 여러 번 대변하는 발언을 유럽에서 하고 다녔다. 막판에 문도 제재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트럼프한테 김정은이 데려오는 허락받는 조건으로 말을
또 쓱 해줬죠. 김정은이한테는 내가 그 말도 안 해주면 네 데리고 오는 이야기를 허락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또 뒤로 변명을 했겠지요.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떡이 없는데 뭐 문재인이가 나를 위해서 떠들고 다녔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제재 완화가 내가 왜 가냐? 미국이 적어도 핵 리스트를 제출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또 풍계리나 동창리처럼 쇼만 하면 그걸로 넘어가줘야 내가 가지. 빨리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바꿔준다 하면 가지. 지금 그런 거예요. 둘째는 김정은이 못 오는 거라면 경호와 신변 안전을 100%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최용해, 이선거, 이용호 같은 충성파들이 끝까지 김정은 답방을 만류하고 있고 이것이 태영호의 주장이다. 충성파에게는 서울에서 김정은 탑승 차량에 계란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이건 대형 사고가 된다. 이런 민망한 일이 벌어질까봐 김정은 답방을 만류할 수 있다. 김정은이 오면 계란 다 팔리겠네요. 게다가 KTX 탈선 사고까지 터졌다. 남북 철도 경협이 지금 이 남북 간의 상징의 바로메타, 척도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어버린 거다. 자, 답방의 모양새가 구겨지고 있다. 자, KTX 사고 저것도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우리가 이래가지고 북한에 철도 연결한다니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셋째는 연막 전술이다. 그 가능성이 좀 약해지긴 하지만은 아직 그럴 수 있다. 내일 모레 서울과 평양에서 깜짝 발표가 나면서 발표와 동시에 김정은이가 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그래서 갑자기 김정은이가 베이징에서 센양에서 시진핑을 만나는 것과 비슷한 게 김정은이 벌써 서울에 와 있네. 이럴 수도 있어요. 문 정권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거라고 봅니다. 왜? 언론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해도 따지지를 못하고 또 국민을 호도하니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에 출연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자들을 글로 불러 모으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김정은이가 오면 워커힐, 반얀트리 그리고 총리 공간 셋 중에 하나에 뭐 잘 거다 하고 오면 현충원을 참배시킬 거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현충원 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용납되는 건 아니죠. 한국 정부에서 이 말을 흘린 걸 보면 한국에도 좌파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에 김일성이 뭐 김정일이 무덤이나 그들과 관계 있는 장소에 가서 둘러보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정도는 실리가 있다면 이 정도 쇼하고도 남을 놈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현충원 한번 갔다고 환송해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김정은의 위대한 결단이다 어쩐다 쇼를 해대려고 하는 거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기 전에 그 누운 분들한테 사과와 반성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이 정권은 61%가 넘는 국민들이 리얼미터 조사로 리얼미터 그거 어떻게 조사했는지 방법을 한번 밝혀볼랍니까? 이택수 사장? 예? 어떻게 61%가 나왔는지 무슨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그걸 묻기 전에 어떻게 물은 것인지 한번 방법을 밝혀볼랍니까? 안 그런 조사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답방을 찬성하는 것과 환영하는 것과 이것이 같은 것이냐를 구별해야 된다고 김강일 논설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온 국민이 경호안전으로 일어나는 불편을 양해하고 쌍수를 들어 환영해 줄 거라는데 자, 김정은이의 답방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국민들 앞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한 1시간씩이라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올 건가. 자, 그래서 온 나라에 온갖 사고가 벌어지고 경제는 지금 날이 갈수록 붕괴되어 가고 이 추운 겨울에 국민들은 정말 돈이 없어서 떠는데 연막을 치고 김정은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가지고 전 국민들을 지금 가지고 놀고 자빠졌어요.
여기가 북한입니까? 중국입니까?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를 데려와도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지금 데려오는 방법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이 정권은 그야말로 역사상에 듣도 보도 못한 사대주의를 김정은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요, 최용해 등 북한 정권 핵심 3명과 기관 3곳을 인권 유림 책임자로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최용해 지금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강우 노동당 선전부장 이 3명과 그리고 109그룹, 118그룹, 114그룹 등 3개 기관을 인권 유린 검열을 지시한 책임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미국이 그래서 최용해가 인권 유린을 총지휘하고 있다라고 규정을 한 것이죠. 자, 이 대목에서 미국이 최용해 등 3명과 3개의 기관을 인권 유린으로 지적을 한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 즉 살인, 강제노동, 고문, 장기간 구금, 강간, 강제낙태, 성폭행, 그리고 언론 검열 등 북한의 이 탈북자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미국은 인권 유린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라는 단체도 북한의 종교 자유를 위해서 정권을 압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유엔의 북한 인권회의가 찬성표 확보 실패로 지금 무산된 부분을 미국이 내년에 다시 밀어붙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엔의 이 북한 인권 논의가 무산된 것은 그야말로 문재인 등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대북 평화 쇼를 하게 되면서 마치 미국의 압박이 느슨해지고 이제 북한과 평화가 이룩되는 거 아닌가라는 착시 현상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이렇게 줬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연례 북한 인권 논의가 무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의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가 확보되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미국이 좀 더 정신을 차려서 바짝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상원의 군사위원들은 한미연합훈련을 곧 재개해야 된다라고 여러 명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에는 폼페이오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폼페이오가 공식적으로는 북한과의 대화가 열려 있다 말하지만 사적으로는 훨씬 비관적이고 분노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파트너인 김영철이 지난 11월 8일 고위급 회담을 중단한 뒤에 지금 날짜까지도 주지 않고 있고, 비건을 북한 특별대표로 임명했지만은 그의 상대방 파트너인 최선희와 아예 모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는 이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거의 무너졌고요. 또 더 나아가서 트럼프 임기 내에 뭐가 좀 될 거라는 북한 문제에 대한 계획표는 다 끝나버려서 미국 스스로, 폼페이오 스스로 인위적으로 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조차도 북한과는 틀렸다라고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북한이 지금 이 미국과 합의에 가까워진 게 아니라 완전히 미국과의 합의를 교착 상태에 빠뜨렸고, 자, 폼페이오, 볼턴 등이 점점점 북한에 질리는 상황에서 트럼프만 비핵화가 꼼수가 아닌 줄 잘 알면서 개의치 않고 이걸 열어놓고 가는 형국이고, 그래서 볼턴, 폼페이오와 트럼프 사이도 북한 문제를 놓고는 매우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폼페이오는 북한에 4번이나 방문하고 이용당하고 팽당하는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폼페이오하고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고,
심지어 폼페이오가 의회나 또 주요 동맹국 국무부 안에서부터도 이런 과거의 행동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불편한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폼페이오의 이런 좀 자세나 태도 등이 북한의 김정은이도 싫어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까지 지금 미국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북한의 외무상 이용호가 지금 베트남, 시리아, 그리고 몽골, 중국을 방문을 하고 열흘째 지금 이 해외에 있는데요. 이용호가 김정은의 핵심 측근입니다. 과거에 이철이라는 이름으로 스위스 대사를 할 때 이 김정은이를 중학교 때부터 케어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용호가 지금 북중 관계의 핵심 인물인데 이 사람이 지금 중국을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애정에도 없던요. 그래서 이 트럼프하고 시진핑이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나서 이야기했던 내용 등을 좀 다 들어보고 중국이 북한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을 들은 다음에 서울 답방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거고 미국하고의 대화를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7일 이용호가 시진핑을 지금 만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과 중국이 모종의 작전을 변화한 환경에 따라서 또 짰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난번에 보면 6월 12일 이 미북 정상회담 전에 북한과 중국이 3번인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시진핑과 김정은이가요,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 나왔듯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돼야 될 시기에서 북한은 중국의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의 측근 문정은이가 어제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최선이나 김영철에게 10번, 20번 넘게 미국 측이 전화를 돌렸지만은 답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미국 쪽에 대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북한의 대변인인 양 설치고 다니는 문정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미국이 북한하고의 이런 해동을 했을 때 북한이 구두로, 즉 말로라도 이 지금 핵신고를 하겠다라고 확인을 해주면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줄 수 있다고 알렸는데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사실이라면 심각하지요. 트럼프 저사도 정말 문제입니다. 저는 문정인이가 없는 말을 했다고 보지 않아요. 미국의 트럼프가 이것 정도면 또 북한하고 쇼를 해서 몇 달을 또 더 끌고 갈 거라고 계산을 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쪼가리로 쌀라미로 잘라서 핵신고를 해도 받아주겠다. 말로 가지고 핵신고를 하겠다 선언을 해도 종전선언을 해주겠다. 종전선언이 트럼프한테 뭔 주머니 속에 공깃돌 같은 선물입니까? 애들 야따 하나 먹으라고 던져주는 겁니까? 자,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 김정은의 답방하고의 순서 관계는 어느 쪽이 먼저라도 이렇게 관계 없겠지만은 뭐 미북 회담을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설 빼는 모습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의 연내 답방이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청와대는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 입장으로서는 내가 서울을 가더라도 미국이 제재를 강경하게 더 쪼는 상황에서 뭐 나올 게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태영호는 김정은이가 답방을 결정했다면 시진핑을 찾아가서 먼저 통보했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영호 씨 말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북한이 시진핑을 찾아가서 만나도 시진핑을 만났다라는 것을 김정은이가 서울에 올라오면 공개를 하지 않겠지요. 어떤 행태로든요. 자, 그래서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 정리하고 서울로 오는 행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딱 하나 남은 거라고 봅니다. 바보도 아닌데 문재인이가 미국한테 쪼아서 미국이 문재인이 말 듣고 그래 북한에 대해서 핵 리스트 제출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해 주겠습니까? 제재 완화를 하겠다고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하랩이라도 그거 해줬다가 나중에 감당 못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처럼 지금 살짝 사기치면서 계속 끌어갈 수는 있지만은 북한한테 조건을 완화해서 협상을 들어주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지금 격가지인 문재인한테 한국에 신경 쓰기보다는 트럼프하고의 1대1로 자기가 만나서 또 쇼를 하는 부분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재외 공강장 회의에서 어제 했어요. 한반도 운전석에 앉아서 내년에도 주도적으로 비핵화 대처를 하겠다. 그러면 운전석 이제는 다 내리고 싶으니까 음주를 마셨는지 무슨 운전자가 미쳤는지 이제 같이 가기 싫으니까 내년에는 네 혼자 몰고 가라.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남의 장단이 아니라 우리의 장단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데 세계 이 국제 정세를 문재인이처럼 이렇게 무지하게 알고 있으면 나라를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하나의 카드가 있죠. 왜? 미국이 한국에 어떤 간청으로 북한에 선물을 안 준다 하더라도 김정은이는 한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이 좌파 친북 패거리들을 사기를 진작시키고 한국 국민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친북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당장에 엄청난 돈을 받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자기한테 선물이 없다 하더라도 문재인과 한국을 자신의 이 나와바리에서 통제할 수 있다면 김정은이는 자기 영역을 남한을 지금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국을 기습적으로 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학자들은 또 전문가들은 딱 그것만 보죠. 북한이 얻어야 온다. 저는 그게 아니라 북한이 남을 계속 친북적인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앞으로 미국의 트럼프와 맞서서 남을 점점 교란시켜서 미국하고의 충돌을 일으켜서 한국 땅에서 미군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는데 유리하고 그렇게 가려면 문재인이 망하지 않아야 되고 한국의 친북들이 자신에게 열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한국의 보수 세력들의 힘을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김정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또 하나의 중요한 통일전선 전술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점점 한국의 자기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고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비본질적인 부분에 열광해서 북한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필요성이 있다면 김정은이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는 안 했지만은 김정은이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